안녕하십니까. 김종심 TV의 김종심입니다.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만 짓고 지금까지 살아온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콩농사, 고추농사, 옥수수 농사, 수박 농사, 벼농사, 아로니아 농사, 돼지감사 농사, 여러 가지를 참 지으면서 어, 참 최근에는 이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제가 고추 농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겪고 있는, 알고 있는 어, 참 꿀팁 한 가지를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 오늘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어, 저희들 고추 농장입니다. 많이 달렸죠. 고추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어, 종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종묘 선택은 어떤 종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탄저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, 역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칼라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. 그러면 뭐 탄저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수많은 유튜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을 거의 다 들어봤습니다. 그러나 치료하는 방법이 올라와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저는 이 탄저병, 칼라병, 역병에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꼭 알아야 될 정보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,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이 고추 농사를 지을 때 꼭 요대로 하면 거의 성공한다, 저는 장담합니다. 그것이 뭔가 하면, 첫째는 종묘를, 어떤 종묘를 선택하느냐. 우리가 태어나서 간염에 걸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? 간염 백신을 맞고 내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. 항체가 없으면 언제 어떨 때에 간염에 걸릴지, 간염에 내가 오염되어서 이렇게 간염이 걸릴는지는 모르는 겁니다. 수혈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음식물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인간관계의 접촉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? 그러나 간염 백신을 맞고 내 몸에 항체가 생겼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사람에게는 이미 간염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간염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. 이 고추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고 항체를 만드는 종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것이 뭔가 하면 탄저병, 역병, 그 다음에 칼라병, 항체가 있는 내병성 품종이라는 겁니다. 근데 탄저병 내병 품종, 칼라 내병성 품종, 역병 내병성 품종 각기 있습니다. 그러나 종합해서 같이 다 종합 내병성 품종이 또 있습니다. 물론 종묘를 살 때에 내병성 품종은 조금 더 비쌉니다. 그러나 우리가 이 내병성 품종을 사서 이렇게 심는다면, 고추를 심는다면 이미 탄저는 거의 예방을 했습니다. 역병도 거의 예방을 합니다. 그리고 칼라병도 거의 예방을 한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추 농사를 질 때에 어떤 품종을 사느냐, 내병성 품종을 사느냐,
내병성 품종이 아닌 일반 품종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미 성공과 실패가 50%는 정해져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. 내병성 품종을 심고 재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살충, 엉애, 진딧물, 그 다음에 총채벌레, 담배나방 이런 충류만 방지한다면 뭐 다른 것은 할 게 별로 없어요. 굳이 여기에다가 탄저병약을 쳐야 되고 뭐 역병약을 섞어야 되고 할 필요도 별로 없고, 총채벌레 약과 그 다음에 담배나방약, 이것도 요새는 복합 제제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, 꼭 써야 되는 칼슘 제제를 섞어서 쓴다면 아마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병충해 없이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다.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 관리입니다. 이 뿌리에서 물을 이제 빨아들여서 이것을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양 속의 수분 관리. 수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? 뭐 여러 가지 이 수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지만은 농민들이 누가 그렇게 준비합니까? 딱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흙을 손으로 쥐었을 때에 손으로 꽉 쥐어서 뭉쳐지는 정도, 이것이 가장 고추에 적합한 수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물이 많으면 또 수분 과잉으로 인하여 병이 옵니다. 그래서 이 배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두둑을 좀 높이 해주고, 물이 적을 때는 꼭 여기서 관수를 해서 충분히 이 고추가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, 수분을 통해서 칼슘이 올라가고 영양분이 올라가고 모든 게 다 고추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? 수분이 없으면 이제 당장 칼슘 부족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양 속의 수분 관리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주 관리입니다. 고추와 고추 사이에 통풍이 잘 되고 태양빛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와 고추 사이의 일항의 넓이를 충분히 해야 돼요. 저는 이 일항을 2m를 했습니다. 2m. 이렇게 하면 충분한 이 일항 관리를 통해서 태양이 이 고추와 고추 사이와 포기와 포기 사이를 참 이 통풍이 잘 됨으로 인해서 이 병충해 예방이 되고, 또 고추도 참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고추를 지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?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. 보세요. 이 고추망을 이 고추와 지주 사이에 옆으로 지주를 세우고, 고추망을 옆으로 세워서 눕혀서 이렇게 고추가 통풍이 잘 되게끔, 빛이 잘 들어가게끔, 또 약을 쳐도 그 약이 골고루 잘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고추의 품질을 올릴 수가 있고, 고추 재배하는 데 있어서 병해 충에 잘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추망을
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그 망 사이로 고추가 올라오게끔 해서 고추를 따로 묶지 않고, 묶으면 고추 키가 높아지겠죠. 통풍이 잘 되지 않겠죠. 약을 쳐도 약이 잘 들어가지 않겠죠.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.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고추를 참 잘 재배할 수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추 농사에 대한 우리가 꼭 이렇게만 하면 잘 지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